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완전히 바꿔줄 전환점이 될 만한 개념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저도 문과생입니다. 예, 저도 문과생으로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저도 공부를 꽤 오래 했거든요. 이걸 했는데 뭐 결론만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빛은 입자인가 파장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빛은 입자인가요 파장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빛은 뭐 파장이지,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파장이지 라고 얘기를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뭐다? 입자의 성격과 뭘 가지고 있다? 파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관찰해 보면 그게 뭐인지 알 수 있다. 입자인지 파장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체를 찾아보면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주식 투자에서 이 개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컴퓨터 언어가 있잖아요. 0, 1. 0이냐 1이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냐, 오르냐 내리냐, 이거는 오르는 뉴스냐 내리는 뉴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뭐냐면 0과 1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0인지 1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0, 1이 같이 있다는 개념, 그리고 빛의 개념에 있어서 입자와 파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실체를 들여다보면 입자인지 파장인지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이해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은요, 빛은 입자인가 파장인가? 입자이면서 파장이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 관찰하면 입자일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뉴스 중에서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뉴스는 입자일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켜보고 실체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입자일까 앞으로 파장이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파장이라는 것은요, 그 강도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자는 그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파장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자는 그 순간에 빡 때리는 어떤 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하고 강하고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파장과 입자는 새로운 파장과 입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입자일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체를 지켜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걔가 파장인지 입자인지 드러나고요. 입자라면 그 강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입자가 소멸하게 되겠죠. 이어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자나 파장이 또 다른 입자나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이 뉴스가 입자야 파장이야. 일단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입자인지 파장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 얼마나 강하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뉴스로 인해서 또 새로운 입자나 파장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할 것이냐, 얼마나 들고 있을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줄 거니까 어느 섹터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을 이용한 주식 투자요. 주식 뉴스와 사건이 뭐부터? 입자인지 파장인지부터 실체를 확인한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입자야, 일시적인 거야,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실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당장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지금 내가 들어갈 거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나올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자, 일시적인 영향인가? 입자라면 이렇게 빡 뜨겠죠. 그럼 뭐 그날 뜨든 뭐 한 이틀 가든 이렇게 가겠죠. 그런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되는 영양 파장인가? 그렇다면 이걸 들고 가야죠. 언제까지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자이면서 파장일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얘가 잠시 소멸했다가 다시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파장으로. 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질문들이요. 이 주식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내일 뭐가 올라요? 이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뭐 이런 주식은 계속 장기 투자하면 될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계속 장기 보유한다? 쉽지 않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입자라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주가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입자라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팔아야 돼, 내일 팔아야 돼,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어, 팔아야 돼. 그 다음에 관종에서 빼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관종에서 빼버리고 이제 다른 섹터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파장이라면 그 영향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다면 파장이라면 이걸로 인해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간다면 나는 어디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떤 섹터에 계속 갈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또 다른 입자나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얘는 조금 소멸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미리 짐작하고 그 다음 섹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대충?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오른다 내린다만 놓고 투자를 하면 항상 뒤늦게 간다고. 근데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입자인지 파장인지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걔가 어느 얼마나 갈 건지, 얼마나 강한지 이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애가 튀어나올 거다라는 것까지 예측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뭐가 되냐면 앞을 내다보는 투자가 돼요. 그냥 0, 1 이렇게만 보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서 멈춰 있다고.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4차원, 5차원,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무한히 열려 있다. 그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고 그 다음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뉴스를 가지고요. 코로나는 입자인가 파장인가? 와, 이거요. 2020년 초반이잖아요. 2020년 초반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이거 빨리 끝날 수 있다, 중국 내의 문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뭘로 본 거야? 입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우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가 된 거야? 입자이면서 파장이었던 게 처음에는 뭘로 보였어? 입자로 보였다가 그걸 뭘로 본 거야? 파장이 돼버린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다면 코로나가 터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뭐다? 입자가 아니고 파장이다. 그리고 어쨌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고 급락을 했었잖아요. 큰 입자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입자가. 그리고 나서 이게 파장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어야 돼. 그 고민을 계속하고 따라왔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 역량으로 만들어진 입자와 파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네? 재택근무하게 되고 집에 있으니까 IT 쪽, 인터넷 쪽 붐이 쫙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엄청 사고 가전제품 폭등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뭘 하기 시작한 거야?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금리를 계속 내는 거야. 이걸 잡으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 이 파장을 예측했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연준이 강한 금리 인하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신호가 나왔을 때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큰 수익을 얻었겠죠. 다 지나간 얘기지 않냐. 그렇죠. 다 지난 얘기인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던 그게 입자인지 파장인지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 얘는 뭐였어? 처음에는 큰 입자로 큰 충격을 주고 그 파장이 계속 가니까 그 파장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라는, 우리는 그 파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다음에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유사한 패턴으로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어쨌든 코로나는 입자인가 파장인가? 처음에는 입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파장이 됐고요. 그 파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파장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급난이 그 막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그쵸.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예. 단순히 뭐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뭐 진단 키트가 폭등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뭐가 파장들과 입자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던 엄청난 파장이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양자 물리학적으로 코로나를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예요. 러시아 전쟁은 입자인가 파장인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달 안에 함락이 될 것이다. 수도가 함락이 되고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뭘로 본 거야? 입자로 본 거예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잖아요. 이게 뭐다? 파장인 거죠. 그 파장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급등하고 뭐 석유 가격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연준에서 금리를 뭐 하게 돼?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하게 인상을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파장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게 뭐가 돼? 파장이 되면서 또 다른 뭐가 생겨? 파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다음 투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을 수도 있죠. 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입자인지 파장인지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끼칠 것인 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입자인가 파장인가? 만약에 금리 인상이 뭐 몇 번 하고 말았다면 이거는 그냥 입자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야? 파장이었던 거죠. 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역시 금리 인상은 뭘로 시작된 거야? 코로나로 인한 파장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금리 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입자와 파장은 무엇인가? 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서 나타난 파장, 뭐 예측할 수 있었죠, 이거는. 예, 중소형 은행들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저기 뭐 가난한 나라들, 좀 힘들 것이다. 힘든 나라들 되게 많죠, 지금 현재.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뭐 석유 가격 좀 떨어졌고, 그죠? 천연가스 가격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 또 다른 또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소비가 꺾이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침체가 오고 뭐 이런 것들 다 예측 가능한 입자와 파장이었죠. 자, 질문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는 입자인가 파장인가? 일단은 입자였죠. 예, 일단은 입자인데 이거는 다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파장이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뉴스 검색해 봤더니 또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네옴시티 뉴스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행 중인 파장이고 입자로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다시 입자로 나올 수도 있고 뭘로?
파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 3일부터 7일까지 암학회는 입자인가 파장인가?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재료라고 그러죠. 재료라고 하는 테마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입자일 가능성이 높죠. 파장보다는. 여기서 뭐 암학회에서 엄청난 뭔가가 나왔어. 대단한 게 나와서 혁신이 나왔어.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뭐 기존에 나왔던 그런 비슷한 형태라면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말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바이오가 또 관심을 받는다면 뭐가 될 수 있어? 또 파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나온다면. 자, 지나간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입자인가 파장인가? 저는 뭐 이 뉴스 나오자마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자다. 입자다. 왜냐고? 파장이 될 수가 없는 게 뭐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영상에도 만들어 드렸는데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예, 그렇다면 얘는 뭐일 뿐이다. 입자일 뿐이다. 기대했던 것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입자인가 파장인가? 그쵸.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못하면 디폴트가 일어나고 미국은 부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한이 또 정해져 있어요.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게 뭐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은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공화당도 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거 협상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덤탱이 쓸 테니까 협상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의견이죠. 그렇다면 일단 얘는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시장에서는? 입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출렁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고 좀 길게 가더라도 어쨌든 해결될 문제 아니냐라는 게 지금 중론. 어쨌든 지금 입자와 파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파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기간적으로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강하게 이 뉴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협상이 안 돼. 협상이 안 돼. 그러면 이게 파장이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짧게 끝나면 땡큐. 조금 길게 가더라도 어쨌든 뭐 할 거다.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일단 시장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큰일 난다.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의견이죠. 예,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주식 상승의 입자는 무엇이며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 네,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었던 입자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엔비디아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뭐 반도체 주식이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왜 오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또 얘기하시겠죠. 엔비디아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에 거기에 뭐 공급이 늘어나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뉴스에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마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그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한 뉴스를 보면서 엔비디아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오르기 전에 예, 이제 오르려고 막 할 때 그때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올라가는데 제가 불타기를 한 거죠. 예, 제가 불타기 잘 안 하잖아요, 원래. 원래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는데 더 사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상승 초반에 제가 추가 매수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저에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했던 그 입자가 뭐냐 이거야. 저는 그때 이제 이게 입자인데 분명히 뉴스인데 큰 뉴스는 아니에요. 어, 입자인데 이거 잘하면 어쩌면은 이거 파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건데 그 뉴스를 엔비디아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왜 빠졌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나가던 주식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폭락의 시점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비트코인 채굴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막 진짜 코인이 난리 나면서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제품을 많이 사서 썼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뭘 했냐면 채굴을 막아버렸다고. 그리고 뭐야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쵸. 기억나시죠? 그 사건 이후로 폭락을 시작했다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 엔비디아가 떨어졌던 이유는 그거였고, 올랐던 이유는, 채굴 관련된 거였고, 떨어졌던 이유는 채굴을 금지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애는 누구다? 코인이란 거예요, 코인. 근데 이거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홍콩에 6월 1일부터인가? 예, 코인 거래를 다시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한 달 전인가? 제가 봤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매수를 들어갔던 거예요. 와, 그래? 그러면 엔비디아가 떨어졌던 이유가 이거였고,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채굴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나더라도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뉴스에 추가 매수를 한 거고, 오르더라고, 계속. 계속 오르다가 또 뭐가 나왔어. AI 관련된 그 엄청나게 큰 IT 기업에서 뭐 한다. 이제 그 챗 GPT 같은 거 AI 검색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려면 AI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괜찮은 반도체는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쭉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는 가장 초기에 나왔던 뉴스는 입자는 뭐였냐면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 다시 재개한다. 이 뉴스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입자인데 이거 파장이다. 파장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 막 나올 때 이거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무조건 간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계속 올라가서 저는 팔았거든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저는 팔았어요. 며칠 전에 저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들고 있기가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엔비디아하고 이런 반도체 주식은 팔았어요. 팔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응.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굉장히 좋은 뉴스고 굉장히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뉴스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팔았어요. 왜냐하면 판 이유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제 팔 때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매도하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좀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게 구매를 할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설비니까. 예. 설비니까 이게 무한하게 갈까? 이것도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뭐 할 수도 있어. 내려갈 수도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쪽에서 수요가 안 들어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다. 자, 양자역학과 주식 투자.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입자야 파장이야. 입자일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고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파장이나 다음 입자가 뭘지를 계속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고민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오르냐, 내리냐, 지금 파냐, 사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막 머릿속에서 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야?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갈 것이야? 이 뉴스의 영향력이 뭐야?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
이거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투자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양자역학과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요. 어쩌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이걸 모르고 투자한다면 항상 깨질 수밖에 없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개념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미래를 미리 알 수도 있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분명히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